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는데도 이게 정확한 답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기준도 조금 애매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중간고사를 치고 이제 풀이를 같이 하고 이제 몇 점을 받았는지 자가 채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과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대학 시험과의 아예 다른 포맷으로 진행된 이제 시험이라 대부분 많이 헷갈리시고 대부분 많이 좀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 모토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얻는 가치가 있어야지 그게 모여서 실력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30점 만점으로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평가를 하는데 이 점수에서 내가 뭐 10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내가 C를 받는다. 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받는 성적은 본인 성적보다 높을 거라고 장담을 드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풀이 앞서서 여러분들 저희가 채점을 내고 여러분들 최종 학점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A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전체 인원의 30%뭐 이렇게 원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대면이 아닌 이제 비대면 강의로 변경이 되면서 학교에서 지침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다행으로 5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원수의 반 저희가 21명이니까 아마 10명일 거예요. 10명이 이제 A 구간으로 성적을 줄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도 망치고 기말고사도 망쳤다. 뭐 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워낙에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내가 잘 봤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B학점 이상은 여러분들 다 이제 겟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말도 어렵게 낼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어차피 그 요율에 대한 이제 등급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도 똑같이 힘들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중간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랑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 용역에 제출했던 제안서 두 가지를 드리면서 이제 견적서에 대한 항목과 수량 일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는 걸로 이렇게 시험을 냈었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보고 있다 가정하에 제안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목차에 나오는 제안 개요 및 제안서 소개 이 부분은 사실 뭐 배점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는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 1, 2 부분은 행사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패스하시면 되고요. 제안서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3, 4의 이제 항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행사자 배치도가 먼저 나왔죠. 예, 행사자 배치도 뭐 저희 제안서의 9번 페이지 보시면 행사장 배치도를 통해서 행사 진행 시 설치하는 물품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잘 봤다라고 하시면 사실 웬만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먼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물론 그 먼저 보시는 게 이제 무대가 이제 그 야외 광장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무대를 일식으로 지어야 된다. 해서 이제 무대 일식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행사장 조명 설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업지시서에 야간의 행사를 대비해서 조명을 설치해라라고 나와 있어서 요것도 일식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몽골 텐트가 몇 개가 있냐? 요거 숫자 살리면 되죠. 시스템 콘솔 하나, 그리고 청년창업 홍보관부터 에너지 충전소까지 4개, 그리고 출입 관리 3개. 저기 오른쪽 제일 끝에도 출입 관리 부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프 데스크 3개. 이렇게 해서 총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하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몽골 텐트는 11개로 쓰는 게 이제 정확한 수량입니다. 이거는
도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량은 11개가 아니면 모두 수량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채점을 했고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객석 300개를 깔아라고 해서 객석 300개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텐트 앞 작업 공간에서 저희가 테이블 놓은 게 있죠. 사실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이 테이블 개수가 이제 살려 보시면 6개씩 6조니까 36개입니다. 36개밖에 안 깔리는데 저희가 참가팀이 60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기 공간 외부에 저희가 텐트 그 테이블 더 배치를 했어요. 근데 개막식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도면에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6개의 이제 곱하기 그뭐 5개 또는 6개 의자를 놨을 때 최소 이제 객석 300개랑 그 작업 공간 180개 해서 총 의자 480개 이상으로 쓴 분들은 다 이제 수량이 맞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출입 관리나 몽골 텐트가 있는 부분들에도 이제 뭐 몇 개씩의 이제 그 뭐 의자나 테이블이 들어가겠죠. 그걸 다 무시하고 일단은 최소 수량은 480개로 잡고 그 이상으로 쓰면은 이제 수량이 맞는 걸로. 근데 480개 밑에 뭐 300개 쓰신 분들이 많던데 300개는 이제 뭐 보여지는 이제 그 작업 공간에 있는 의자를 안 셌다는 내용이죠. 그분들은 이제 수량이 틀린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47개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텐트 앞 작업 공간 36개고 몽골 텐트 11개마다 각각 하나씩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47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7개 이상이면은 모두 다 이제 수량은 맞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텐트는 60동을 이제 해라라고 가업지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배치도에도 60개를 놨고요. 그래서 텐트 60동이 맞는 수량이고요. 그리고 전기간선도 이제 저희 가업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별 1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용으로 5개 해서 총 65개 이상의 수량을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행사장 배치도와 이제 가업시설 비교를 했을 때 이 내용들을 유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시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행사장 배치도에서는 이렇게 항목과 수량을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수는 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하루로 해도 맞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틀 해도 맞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렌탈 업체들은 짧은 기간이면 이제 하루의 금액으로 보통은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 생각해서 일수는 한 하루 또는 이틀 하더라도 모두 다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시안인데요. 무대 시안을 보시면은 무대가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LED 영상 200인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LED 영상이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LED에 대한 뭐 설명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스템 부분을 중간고사 이후에 넣기 때문에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ED는 이제 말 그대로 TV처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빔 프로젝트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이제 스크린에 영상기가 써서 이제 나오는 게 빔 프로젝트죠. 그래서 발표장에 빔 프로젝트를 4개로 쓰신 분들이 있던데, 야외 무대는 이제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LED 빔 프로젝트의 수량을 3개로 쓰는 걸 맞는 걸로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LED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시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행사를 하려면 당연하게 음량 시스템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음량 시스템도 한식을 넣어야 된다라는 걸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등록 운영에서 이제 발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등록 키트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네임택과 유니폼, 뭐 크부, 그리고 기념품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임택 참가자 네임택입니다. 참가자 네임택은 300개, 유니폼도 300명이 다 온다 가져가면은 300개를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워크북도 300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 간혹 이제 팀당 하나씩 제공한다라고 봤을 때는 60개를 써도 뭐 되긴 한데, 이 부분에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뭐 300개 또는 60개 뭐 이 내에서 이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적절하게 워크북의 내용이 들어갔다 하면은 맞는 걸로 했고요. 그 외에 뭐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수량을 좀 잘못 쓰신 분들은 일단은 뭐 제가 감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념품도 당연히 참가자들한테만 제공을 하니까 300개 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와이파이의 그 렌탈인데, 사실 현장 운영할 때는 그 팀당 하나씩 나눠줬었어요. 근데 과업지 시설이 12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개로 쓰신 분들도 맞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12개 이상으로 쓰신 분들도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운영을 할 때 예비용이랑 운영용으로 12개를 두고 참가장당 이제 60개 이렇게 나눠서 줬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전기도 가업지서에서는 무전기 15대 이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수량을 이상으로 쓰신 분들은 다 맞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물자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의료 물품함을 이제 운영을 한다, 준비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문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물품함을 이제 물자로 이제 넣는 그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수량도 어차피 일식이기 때문에 수량 일수는 크게 체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자도 출력물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흑백 프린터기 2대를 운영한다 되어 있으니까 흑백 프린터기 2대 이거는 이제 프린터기랑 2대라는 이 숫자가 맞으면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쉼터에서는 이제 뭐 게임기 구매 및 렌탈 뭐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제한할 때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준비하는 뭐 렌탈을 할 수 있으면 렌탈을 하고 뭐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게임기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다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충전소에서는 이제 생수 및 다가류를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개수는 솔직히 뭐 제가 보고 뭐 따로 별도의 체크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생수와 다가류의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음료 많이 넣어주셨던데 이게 항목만 있으면은 맞는 걸로 간주를 했고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분리수거를 하려면은 뭐 종이 일반 쓰레기 뭐 있죠 플라스틱 스티로폼 뭐 등등 해서 최소 5개는 있어야 되죠. 사실 뭐 행사 때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쓰레기통이라고 표시를 렌탈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은 최소 5개 이상을 쓰신 분들은 모두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 홍보관에서 이제 뭐 부스들만 이제 그림 그려져 있던 그 내용들인데요. 사실 여기 보면은 뭐 테이블하고 의자, 그 다음에 전기 간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밖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뭐 별도로 나올 항목은 없고요. 테이블하고 의자 그리고 전기간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량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고 앞에서 배치도 때 설명드렸던 그 수량 이상이면 다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막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개막을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사회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자 한 명이 필요한데 첫날에 개막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 한 명이 이틀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뭐 2명이 하루하루 한다든지. 근데 이제 사회자 한 명하고 일수로 1로 하신 분들이 많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숫자의 관점으로 표시를 했고요. 한 명의 이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사를 하려면 연단, 뭐 포디움, 저희는 포디움이라고 하는데 포디움이 사회자와 그리고 뭐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축사 개회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앙연단 뭐 이렇게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요 2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뭐 결의다짐의 퍼포머를 하기 위해서 뭐 저런 상장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신 분도 있는데 뭐 그 외에 나머지 항목들을 쓰셨다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충분히 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 외에 플러스 된 항목들은 이제 뭐 가산점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 부분인데요. 명사특강, 선배창업, 기업특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특강에서는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저희 대행사가 제안하는 거는 2명의 강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2명의 강사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명사특강에 들어가는 이제 인원은 2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배 창업 기업 특강에서는 이제 뭐 부산 청년 CEO 협회와 연계를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총 4인의 창업 스토리에 강연을 한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배 창업 기업가 특강은 4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강자 섭외에서 6명 한 것도 맞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별도로 2명, 4명 기재하신 분들도 맞다라고 했습니다. 일수는 당연히 한 번 진행하니까는 1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거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지만은
견적서를 여러분이 직접 쓰시게 되면은 아마 단가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동일한 항목끼리 이제 별도로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가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명사특강은 예를 들면 뭐 한 분 섭외하는데 뭐 100만 원이다. 근데 선배 창업 기업 특강은 30만 원이다. 이러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목을 나눠서 표시를 하셔야겠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뭐 따로 뭐 이제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강 관련된 사람이 6명이 맞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연입니다. 공연은 이제 뭐 둘째 날에 뭐 진행을 한다라고 식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1안, 2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한 팀을 제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예, 앞에는 이제 명사특강은 2명을 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거고요. 공연은 한 번은 하는데 1안으로 이제 쇼단 신지원의 짝퉁싸이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2안으로는 이제 버스킹 대회에서 시상했던 팀들의 이제 릴레이 공연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참고로 제안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지원 대표는 어차피 전문 공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뭐 센터 맥주 축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전문 공연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스킹 대회 시상팀은 말 그대로 아마추어 버스킹을 하는 팀인데 예전에 저희가 청춘이라는 행사에서 이제 컨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컨테스트를 한 주체도 경제진흥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상을 준 친구들을 한 번 더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문 공연단하고 이렇게 아마추어 버스킹 팀들의 섭외비가 달라지겠죠. 쇼단 신지원 대표를 한 번 부르는 가격이면 요 세 팀을 다 부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안으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팀은 둘 중에 뭐든 한 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팀이 맞는 거고요. 여기서 아마 많이들 좀 틀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버스킹 팀들 거까지 수량을 다 계산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점수에 대한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따로 표시하기 애매해서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 네트워킹 파티에 다가 300인분을 준비해라라고 가업지시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킹 파티를 하고 뭐 공연하거나 아니면 공연하고 네트워크 파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도 견적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00인분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300인 분의 이제 다가 및 케이터링 이렇게 써주신 분들은 맞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에너지 충전소에 있는 뭐 음식 및 뭐 간식류 해서 이제 수량을 같이 더하신 분들도 있던데 우선은 같이 더하신 분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내용이죠. 발표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장을 총 4군데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 발표 장소에 보면 창업 카페 실내에서 3개장이 운영이 되고 야외 무대에는 1개장이 운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빔 프로젝트 및 뭐 스크린 뭐 또는 PDP 이렇게 뭔가 실내에서 심사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화면 는 이제 3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4개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량의 감점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어차피 야외 무대는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이미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근데 발표를 하려면 노트북이 3대가 필요한데 어차피 가업지시서에 이제 노트북 10대인가 12대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표장마다 이제 노트북이 있어야지 발표를 한다라는 걸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를 하려면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따로 페이퍼에 단어로도 안 나와 있고 가업지서에도 단어로 나와 있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선으로 제가 공모전에 나갔는데 포인터를 쓰지 않고 발표를 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터 4개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포인터라는 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뭐 준비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심사위원, 뭐 이제 심사지,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가업지시서 상의 내용만 보고 주최 측에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행사 때는 멘토랑 심사위원 분들은 그 발주 기관에서 알아서 모시고 그분들 예산도 알아서 집행을 하는 이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나 멘토 뭐 이런 내용을 넣어주신 분들은 따로 감점 없이 반영을 했고, 그걸 쓰지 않은 분들은 마이너스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폐막식입니다. 폐막식도 이제 사회자 한 명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일간 사회자가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회 스케치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튼다라고 식순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예,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행사 때 촬영팀이 와서 행사장 전체를 이제 영상을 찍고 이때 송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스템이든 아니면 뭐 제작이든 이제 뭐 행사 스케치 영상 촬영 또는 행사 영상 촬영, 행사 차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기재해 주신 분들은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쓰신 분들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상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상 판넬을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면은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뭐 사진에 있는 뭐 수량을 세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한 수량이 무슨 상을 몇 개 준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 판넬이라는 단어를 넣고 뭐 수량은 어떻게 쓰시든 시상 판넬 항목이 있으면은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품을 이제 가지고 이제 뭐 이벤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경품 구입에 관련된 이제 항목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빠지신 분도 많던데, 그래서 경품을 이제 사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어차피 가업지시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에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숫자가 다 나와 있죠. 현장 운영 팀장 3명, 진행용 10명, 자원봉사자를 저희는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각각 30명씩 부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수를 많이 틀렸던데 2일간으로 표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일은 뭐냐면 행사가 이틀간 진행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전날에 와서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2로 2일간으로 표시를 하신 분들은 숫자가 틀린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장 운영 팀장과 진행 요원은 6급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날에 와서 이제 세팅까지 같이 한다라는 거를 유출하셔야 되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세팅 때까지는 뭐 불러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원들은 2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별도의 수당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견적서에 굳이 반영될 항목은 아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쓰신 분이든 안 쓰신 분들이든 자원봉사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일로 안 쓰면 틀렸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행사 PM, 그리고 행사 뭐 PA 하고 그 다음에 진행 요원 10명. 근데 앞에 이제 행사 PM과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제 행사 PM과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같이 하던 행사 PA들이 현장에 가면은 현장 운영팀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량이 있는데 현장 운영 팀장이 없다 하면은 그건 맞는 걸로 했고요. 근데 PM도 없고 뭐도 없는데 진행 요원 10명만 있다 이러면은 이제 항목이 빠진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운영 인력에 대한 명찰이 최소 73개 이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임택이 아까 그 참가자용 300개가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운영자용도 이제 최소 73개 해서 이제 373개 이상의 숫자를 합으로 쓰신 분들이 맞는 걸로 했고요. 참가자만 하신 분들은 이제 이 항목을 뺐다라고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가업지시서에도 나와 있는데 온라인 유료 홍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되게 다양하게 써주신 분들도 많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아예 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작물 제작 외에 온라인 홍보, 유료 홍보에 대한 이제 항목을 넣으신 분들이면 다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온오프믹스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앞에 보이는 배너 광고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었고 유료 홍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공모전 동아리라든지 뭐 이렇게 돈 안 드는 홍보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뭐 공모전 사이트나 유료로 뭔가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데들은 뭐 효과가 있다 판단하면 발주처랑 얘기해서 뭐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유료 홍보에 대한 일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뭐 숫자가 어떻든 날짜가 어떻든 요거는 전혀 상관없이 온라인 유료 홍보라는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뭐 게시대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행사 포스터를 제작을 한다. 뭐 수량은 어차피 일치이기 때문에 수량은 전혀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광고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공문 협조 필요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사실 디자인만 해서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출력이나 뭐 견자서 항목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방안인데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식음료 및 위생 부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 별도 운영 관리 및 수거업체 지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를 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섭외비 한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발생 시에 이제 소화기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소화기 쓰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설에 있는 걸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소화기를 써야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화기 행사장에 비치하는 거를 일식을 쓰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없어도 마이너스의 요인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보험을 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행사보험 일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 제작물에 대한 시안인데요. 몽골 텐트 현수막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몽골 텐트 현수막이 어차피 몽골 텐트가 11개이기 때문에 11개의 수량을 쓰신 분들을 맞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X배너에 대한 수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X배너라는 항목만 넣고 수량은 뭐 어떻게 쓰셨든 다 맞는 걸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스텝 유니폼은 앞서 스텝이 13명이라고 했으니까 13개 이상 쓰신 분들이 맞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유니폼 300개, 스텝 유니폼 13개 해서 313개 이상의 유니폼 의상 제작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맞는 걸로 표시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배너라고 시안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 가로등 배너를 진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로등 배너가 없어도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관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도출된 견적 항목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쭉 있습니다. 쭉 있고 그리고 앞에 설명은 안 됐지만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항목 중에 행사 PM 인건비가 빠져 있죠. 그래서 행사 PM은 행사를 이제 입찰이 되면은 행사 완료까지 진행해야 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행사 PA 인건비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PA야 사실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는 회사마다의 차이기 때문에 PA까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행사 전체적인 PM의 인건비가 별도로 이제 일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또는 이제 뭐 90일 쓰신 분도 계시고 3달 쓰신 분도 계시는데 뭐 이건 어차피 행사 PM 인건비라는 항목만 들어가 있고 한 명이라는 그 숫자만 있으면 일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 건데 야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딸 수 있는 배전함이 있는지 그 배전함에서 모든 걸 다 커버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행사장 그 내부에서 쓰는 전기는 이제 시설에 있는 배전함을 통해서 다 제공이 됐었는데 조명은 이제 위에서 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서 쏴야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부전동에 있는 그 송상현 광장에 있는 성큰 광장 이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쏴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 전기를 많이 먹기도 하고 배전함이 그만큼 못 받쳐주는 게 주변에 없어서 발전기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발전기도 여러분들이 뭐 쓰신 분들은 뭐 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도 크게 마이너스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전기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제가 처음 이제 그 견적서 양식을 드렸을 때 5개의 구분대로 나눠서 기재만 하면은 끝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재를 했는지 다음 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인건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사 PM 인건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일수는 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 PA도 이제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행사 PA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감점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 운영팀장이 이제 한 명으로 표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행사 PA와 PM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 명이 이제 현장 운영팀장으로 현장에서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두 명을 빼고 한 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에 항목 두 개가 없으면 운영팀장은 세 명이 돼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일수는 3일간 세팅, 그 다음에 행사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영료도 10명인데 세팅부터 이제 행사 끝날 때까지 3명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행사 세팅 때는 부르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일간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누기 때문에 60명.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적으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기재 안 해도 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막식 시상식 사회자는 한 명인데 이틀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는 뭐 개막식 사회자 한 명 하루, 그 다음에 시상식 사회자 한 명 하루, 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쓰더라도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연사는 이제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청특가 창업가는 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연사 섭외해서 이제 6명 하는 것도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 공연 또 한 팀이 맞는 걸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올바른 견적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스템 부분입니다. 무대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수 같은 경우에는 무대는 이제 한번 짓고 나중에 끝나러 가지러 오기 때문에 요거는 일식이다라고 대일성당 캠프 때 말씀을 드렸고요. 조명은 1일차 야간하고 2일차 주간 요 턴만 쓰기 때문에 하루의 일수로 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량 시스템은 일수로 굳이 나누려고 하면 이틀이 맞는 거고요. 발전기도 야간 조명을 위한 거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한 대가 이제 하루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영상 시스템 LED는 이제 이틀 동안 써야 되니까 이틀이 맞는 거고, 빔 프로젝터는 이제 발표날 쓰는 거기 때문에 3개고, 이거는 하루. 렌탈은 뭐 보통 다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짜리는 하루로 치기 때문에 사실 현업에서는 그냥 그 렌탈에 대한 장비는 일수를 하루로 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장비, 영상 촬영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그 아웃풋에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스템에 이제 일수로 이틀로 하냐, 뭐 하루로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에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목들과 수량 이렇게 쓰시면은 맞는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물 항목입니다. 보시면 이제 행사장 조성 현수막 1개 돼 있고요. 요거는 뭐 수량이 1개로만 진행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알 수가 없으니까 1개로 했고, 몽골 텐트 현수막은 몽골 텐트가 11개이기 때문에 11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몇 장을 제작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식으로 표시를 하고, 뭐 수량은 전혀 보지 않았고 항목이 있는지만 봤습니다. 엑스배너 역시 똑같고요. 그리고 포디움 가림막은 저희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앞에 행사 타이틀 붙이는 거라고 대입 상담 캠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2개 들어가니까 2개를 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량 2개까지 맞아야지 맞는 걸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상 판넬도 몇 개 팀이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목만 들어가면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찰 제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가자랑 진행팀, 자봉 나눠서 이제 표시를 해서 이 최소 수량이 요 이상이 되면 맞는 걸로 했고요. 유니폼 또한 역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워크북 제작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60개 또는 300개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채점을 했고요. 그리고 기념품 제작도 참가자 나눠줘야 되니까는 최소 수량 300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렌탈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텐트 60개 들어가야 된다. 이건 가업지시에 나와 있고 배치될 수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60개가 맞고요. 사실 이제 텐트 안에는 바닥 멘트, 랜턴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까지 일식으로 보고 60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랜턴 이런 거 표시하신 분들 계시던데 그거는 이제 기재하셨으면은 플러스도 마이너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업 공간에 36개 그리고 몽골 텐트에 11개 해서 47개 이상이면은 다 맞는 걸로 했습니다. 의자 또한 역시 객석과 이제 작업 공간에 있는 이제 480개 이상이면 다 맞는 걸로 했고요. 몽골 텐트는 숫자를 셀 수 있었으니까 11개. 뭐 사실 거기 나와 있는 게 3x3짜리, 5x5짜리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긴 하는데 그거는 굳이 알 수가 없으니 11개면 다 맞는 걸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전기도 이제
텐트 바닥에 팀마다 한 회선씩 빼줘야 되는 게 명시가 돼 있었으니까 최소 60개와 그리고 운영용으로 이제 빼야 되는 거 5개 해서 65개 이상 회선이면 맞는 걸로 표시를 했고요. 최소 60개 이상이면 인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도 이제 가업지시에 보면 15개 이상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그도 원래는 이제 팀당 1개, 예비용 12개에서 2개가 사실 실사용량인데 가업지시에 보니까 12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라고 표시를 하시면 맞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프린터기도 2개, 그리고 쓰레기통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5개, 최소 수량 이상이면 맞는 걸로 했고요. 포디움 2개, 그리고 소화기 한식, 그리고 노트북 10개, 포인터 4개 이렇게 해서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항목이 다 있으면 뭐 추가로 더 있는 건 상관이 없고요.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일수도 여기 하루든 이틀이든 전혀 상관하지 말고 수량을 기준으로 제가 평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행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물품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물품함 항목이 들어가 있고 뭐 수량 일수 전혀 상관없이 항목만 있으면 맞는 걸로 표시를 했고요. 휴시 쪽 게임기도 이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뭐 사진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쓰신 분들도 계신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에서 생수 및 다가류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 충전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해서 이제 일식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케이터링 그 네트워킹 파티 때 쓰는 케이터링은 이제 가업지수 300인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300인분 이상 의 수량을 넣어야지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업지시서에 이제 경품 구입을 하라 나와 있으니까 경품 구입 뭐 또는 이벤트 진행비 뭐 해서 이제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유료 홍보비도 이제 한식이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아까 말씀드렸죠. 쓰레기 처리 및 현장비와 원인건비 해서 뭐 관련된 내용이면은 항목이 들어가 맞는 걸로 했고요. 행사보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행비 해서 이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비비를 가지는 성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없으면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천시 대비계획에서 우비랑 그리고 가림막 뭐 캐노피 텐트를 많이 쓰긴 한데 이 내용을 많이 넣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이제 똑바로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해서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천시 계획이라는 상황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한 이제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우천시에 대한 물품을 모두 다 견적서에 넣으면은 금액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가 왔을 때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진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 비가 와서 우비를 사야 된다 할 경우에는 진행비에 있는 비용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진행비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호치케스 사고 가위 사고 칼 사고 뭐 볼펜 사고 포스트잇 사고 뭐 되게 행사 때문에 뭐 짜잘하게 사야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항목을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 뭐 사무용품 및 뭐 주유비 및 뭐 이제 기타 회의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비를 넣어놓고 뭐 한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견적에 맞춰서 넣어서 예비비 형태로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과 그리고 수량, 일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자가평가를 했을 때 성적이 되게 낮겠다라고 많이 생각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제가 학생 때 나더라도 저도 되게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중간고사를 30점 만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최고 많이 나신 분들은 마이너스 64점이 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조금 달리 해서 만점 기준은 90점으로 기준을 하고 여러분들이 틀린 점수를 뺐습니다. 빼고 거기서 나누기 3을 해서 나오는 점수를 이제 여러분들의 30점 만점의 성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30점이다 하면은 이제 90에서 30을 빼면은 60점이고 60을 3으로 나누면 20점의 점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소수점들은 전부 다 내림 처리를 했으니까 앞에 남는 것만 이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어려운 과제를 누가 그러면은 얼만큼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평가를 했었는데 최고 잘 치신 분이 마이너스 9점이신 분이 계십니다. 마이너스 9점이신 분이 계시고 이분은 그러면 이제 90에서 9를 빼고 나누기 3을 하면 27점이라는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내면은
한 평점이 한 20점 정도 나올 거라고 20점 밑으로 나올 거 생각을 했는데 가장 잘 치신 분이 27점을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약간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좀 꼼꼼해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말을 쳤겠지만 저는 지금 중간고사 녹음을 하는 게 이제 기말 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잘 치시면 합산을 해서 여러분들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점수 뭐 출석까지 해서 점수가 여러분들이 뭐 100점 만점을 봤을 때 70점이신 분도 계시고 60점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는 결과는 좋을 거다라는 걸 장담을 드리고 여기서 중간고사에 대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